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척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예, 그리고 척천수 천미 중에서 권사예요. 권사. 척천수 천미 성이백 비수 비밀리에 전해졌다는 거예요. 받을 숫자입니다. 이거는 비밀리에 받았다는 거예요. 천관, 하늘의 관리로부터. 오성이라는 것은 곧 오행을 말하죠. 현철통지, 현명하고 아주 철저한, 이게 이제 물 흐를 철자도 되지만 세밀할 철자도 돼요. 그래서 통지에 통해서 뜻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이백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성이백인 곧 누구냐면 유백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백원은 곧 누구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가 곧 누구냐면 청나라 때 개국공신이에요.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에도 청나라 개국공신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을 유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청나라 때 지은 책이죠. 이 책은요.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책사거든요. 머리가 좋은 책사. 그러니까 제2의 제갈공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을 리가 있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기의 기전이 있어요. 유기 기전이 세 권으로 나와 있어요. 전기라고 해서 이걸 제가 유백원의 전기라고 해서 이걸 제가 중화서국에서 해보니 전부 신살 이런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리학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참고 삼아 제가 유백원의 전기책을 사다 책장에 꼽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친론 했어요. 권사라고요. 그럼 육친론이란 건 뭐냐면 척천수가 총 1에서 4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에서 2권은 뭐냐면 통신론이에요. 통신이란 여보세요 라고 해서 전화하는 통신이 아니라 이 통신은 귀신 신자예요. 귀신과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신론 1에서 2권은. 그리고 3에서 4권은 이게 이제 뭐냐? 육친론이에요. 육친은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거죠. 통신론 하면 형이상학적이에요. 육친론 하면 형이하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권, 1에서 4권까지 있는데 4권이 이제 마지막이 되면서 이번 편에는 적천수 징의에 하나 빠진 천미에서 빠진 게 징의에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적천수 징의 천미에는 모두 사람 명제가 모두 몇 개냐면 512개거든요. 그런데 적천수 징의에는 하나가 더 있어서 513개가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가 그 부분을 채워 넣어드린 책을 설명드릴게요. 적천수 천미에서. 그와 같이 약간은 천미와 징의는 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죠. 적천수 징의는 설하고가 자기가 증주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증주를 한 건 아니죠. 이 적천수 천미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빌려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적천수 천미는요, 증주는 임철조 선생이 끝까지 하고요.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 다음에 원주가 있겠죠. 유백원주가. 그 다음에 이제 증주가 나와. 임철조 증주가요. 그런 것이 이 적천수 천미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적천수 천미라고 원 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찬집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곧 이 원수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원수산이라는 사람이 명리탐원을 지었어요. 이 명리탐원 역시 적천수와 비슷하게 중화론을 연구한 사람이죠. 대만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있네요. 대만 출신인가 봐요. 그래서 중화서국에서 나왔나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명리탐원이요. 이거 뭐 적천수 공부하느라고 제가 참고적으로 중화서국에 가니까 이 원수산이 지었다는 책이 있길래 제가 사다 놨죠. 정미이라고 해서 채집 고급 명가 저술이라고 했습니다. 고급 명가를 저술했다라고 했네요. 자, 순국이란 건 뭐냐면 3권에서 이어서 뭘 얘기하냐? 종관, 종제, 종살, 종제, 또 이제 가종, 가화. 그러니까 종관 종살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종격, 화격, 가종격, 가화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17장에서인가요? 이게 17장으로 맞나요? 18장인가 17장인가 모르겠네. 제가 고쳐놨는데 17로요. 예. 하여튼 여기서 순국이에요. 이거 순국도 역시 종이에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왜? 순할 순자잖아요. 예. 국을 순하게 따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격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종합격뿐인가요? 종화는 곧 식상을 따르는 것이죠. 식상을 생제를 하죠. 그럼 재성을 따르면 뭐예요? 예, 종제격이 되겠죠. 그래서 순국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따르는 건데, 여기서도 또 임철초 선생이 또 좀 현대명리학적인 이론을 벗어나는 설명을 하십니다. 곧 육친론에서 어떻게 자식이 관살이 되냐, 나를 죽일 수 있냐, 아버지를 어떻게 팰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식이 관살은 아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믿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적천수 천미의 제일 함정이 너무 유교론적으로 빠졌다는 것, 유교론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출문 했어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문을 벗어났다. 문으로부터 한번 나갔는데 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지견아. 단지 애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문을 나갔다가 딱 들어오니까 애들만 보여요. 그러니까 옛날 남자들 이런 경우가 많죠. 어디 멀리 갔다가 와보니 애가 나 있더라라는 거. 요즘은 이런 소리 하면 요즘 애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리고 오아라고 해서 나의 자식이 성기, 기운을 이루고 있다. 구문여라고 해서 문 안에 이 구자는 얼거맬 구자니까요. 문이 이렇게 얼거매져 있잖아요. 구문여에서 아이들 기운이 이루어졌다. 종아, 그러니까 아이들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냐. 애들이 보글보글하니. 불관, 먼 관은 관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강약, 일주와 강약을 관계없이 아이를 따른다. 종아라는 거예요. 지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오와, 나의 자식이 또 드가, 또 자식을 얻는 것, 재성을 얻는 거예요. 식신을 곧 자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식신이 자식이다 라고 합니다. 인성이 부모고요. 원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식신이 자식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자식을 관성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식신을 자식으로 봤다는 게 참 문제가 되죠. 자, 임시추 임선생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순자라는 건 뭐냐? 원문에서 순자라고 했잖아요. 순자란 아생지하라, 내가 난 것이에요. 지견아자란, 이게 또 원문에 있죠. 단지 자식을 봤다라는 건 무엇이냐? 식상다야라, 식상이 많아서야다. 구문여자는 뭐냐? 그거는 월권, 봉식상이다. 월권에서, 월지에서 식상을 만났다는 것이다. 월이문호, 월을 곧 문호라고 하는데, 필요, 반드시 식상이 제강이다. 식상이 제강을 잡고 있을 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격이죠. 그래서 격으로 얘기하면
불론신 강약자는 무엇인고 하니 사주의 비록 유비겁 비겁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인 거듭해서 그 조식상 그 비겁 역시 일주를 돕는 게 아니라 식상을 가서 돕는 거 아니냐, 생하는데 돕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와 우 득하자. 내 자식이 또 아이를 얻었다는 건 그건 뭐냐, 반드시 필요한 국중에서 유재성이다. 예, 맞죠. 그래서 이 생육직이다. 그래서 기르려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만약 귀신, 일주의 이제 기운이겠죠. 농농용용, 예, 전혀 기운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무장무위,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주가 무근무위하죠. 예, 그랬을 때 자식을 얻어 득자손에서 창성, 예, 그 집안이 자식을 얻어도 창성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진기가성, 예, 집안의 소리를 아주 크게 떨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요, 반드시 행운에서 재지로 가는 것이니 내 아이가 생손, 예, 그렇죠. 내 아이가 손자를 얻는 것이니 형통해지는다. 아선지 영화다. 그래서 나의 아들과 손자가 영화롭게 형통해지는 것이다. 고로위 순국이란 그건 뭐냐면 종하여 종재관이라고 했는데 종재까지 부동 같지는 않대요. 네, 맞습니다. 종화나 종재관은 좀 틀린다. 그러나 식상이 생재를 하면 전성생육 돌고 돌아서 기르게 되는 것이니 수기유행 빼어난 교훈이 흐르게 돼 있다. 명리계수 명화의 이익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솔직한 얘기로 이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코로이 식상은 자식이다. 아니에요. 아닌 걸 이렇게 지금 철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철저 선생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나 마나인데 재즉 손자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이 관성이면 관성이 생하는 건 뭐예요? 인성이겠죠. 손주가 인성이 됩니다. 인성이 돼요. 그래서 손자는 그러니 손자는 불능극조. 할아버지를 극할 수 없지 않냐. 즉 손자란 곧 내가 할아버지니까 손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자식이니까 재성이 손주가 되니 그 손주가 할아버지를 극하지 않지 않냐. 그러나 처음부터 자식이 아버지를 극하고 들어오니까요. 오히려 손자는 인성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요. 가히 안형영화한다. 그래서 만약 변관성이라면 손자가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왜? 여기 지금 임철조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성이 손자니까 재성이 생하는 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즉 증조가 필수 기상. 증조. 그러니까 손자의 자식이 증손이니까 증손이 곧 나를 극하는 것이 고로 견관살이면 필요기에 내 몸이 해칠 것이니 만약 견인수 붙으면 인수를 봤다 하면 기해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 이후 증손자까지 본다는 것도 참 그렇고 고선을 볼 수 있을까요? 그 5대가 있는데요. 4대까지만 있어도 되는 거죠. 대수로 얘기하면 4대가 됩니다. 나, 자식, 손주, 그 다음에 증손 4대죠. 5대가 되면 제살 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대는 없고요. 4대가 옛날엔 증손자까지는 요즘에라도 보는 사람들은 신문에도 가끔 나오죠. 그러나 손주까지 보는 것도 참 다행이죠. 만약 견인수, 인수를 봤다 하면 이것은 아버지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곧 재성입니다. 나의 재성.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아버지는 재성이에요. 재성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자, 사례명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또 철저님에 대해서 태클을 겁니다. 철저님은 이것에서도 부와 모의 구별 없이 인성을 부모로 보고 관사를 조부로 보았으며 식상을 자식으로 보았어요.
이 이론은 현대 명리학이나 고법 명리학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에요. 고법에서 인정 안 해요. 연애자평에서도 관성은 자식이에요. 오직 같은 동양이며 명리학원을 지은 진수함 선생의 영향을 깊이 받아 임철철님만이 주장하는 이론이다. 물론 관사를 족으로 보고 식상을 자식으로 보는 이론은 명리학원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네, 명리학원에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유배공과 진수함과 임철조는 절강성 출신이에요. 같은 동양입니다. 이렇게 전초 손으로 써서 그 글을 옮길 수 있는 같은 지역의 출신이라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절강성 출신입니다. 중국에. 자, 352번이에요. 이건 그대로 그냥 읽고 해석을 하면 딱 되겠네요. 장묘, 이민, 계묘, 경진. 완전히 먹방이죠. 방한 목곡을 이뤘습니다. 1월에 임묘진 했어요. 그리고 정임 한목을 했고요. 병화가 용신이겠죠. 개수는 할 수 없이 식상을 따르고요. 재성까지 따르는 사주인데 대운이 음년생으로 1월에 태어나서 지지로 수운으로 흐르니까 그렇게 지지만 수운으로 흐르는 건 좋죠. 그러나 초년에 이 경신대운은 어떨까요? 저 병화가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넘어갔을 것 같고요. 인해서 월지를 극하는 신대운에는 아마 이 사주는, 이 명주는 끝을 맺을 것입니다. 월지를 극한다라는 것은 그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사에도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수세운 맹춘이에요. 그래 초범이죠. 지전, 임묘진 동방일기죠. 격성, 수목종화다. 수목종화예요. 이서 시간병화가 용신이에요. 맞습니다. 목체니까요. 소위 아우 생아라고 해서 자식이 나의 자식이 또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아이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요. 치령 꺼리는 것은 월간 임수가 병이 되는데 수국화를 했어요. 희 반가운 것은 정화가 합 임화 목을 했다. 그래서 방한 목국을 제가 써놨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방한 목국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임 한목을 해서 반대로 생병화를 했다. 전성 생육지에 돌고 돌아서 생육하는 뜻이 이루어졌다. 소위 조등과갑을 했고요. 치신 어디에 머물렀냐라면 한원에 머물렀다가 사지 본관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벼슬이 그렇게 필요치 않죠. 신혼에 목화절지라 신혼에 불로 돌아왔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순국장에서도 정격의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일지 외에 국을 이루고 사주 전체 기운이 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국에 의행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순국이니까요. 이 명제의 신대운은 사주 월급에서 가장 강하여 일주도 따라가 종합격을 이룬 목성을 신금이 대운에서 들어와 충을하니 와간자가 노방하여 불럭이 된 명주다. 이와 같은 명조는 지지로 금운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운이 무난한 명조며 호명이다. 그래서 특수격으로 중첩파각국으로 나옵니다. 물론 심해첨 선생 격국론에서는 종합격은 없습니다. 종합격은 없고 그래서 그냥 상관격이나 식상격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격 설명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네요. 만약 이게 상관격이거든요. 상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관격이면 곧 뭐를 찾아야 될까요? 인수를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인수를 찾으니 인수가 없죠. 그럼 인수 찾아 없으면 뭘 찾을까요? 관사를 찾아야 되겠죠. 관살. 관살은 곧 뭐예요? 토가 되나요? 토도 없죠. 진토저거 임묘진 방학국을 이루어서요. 없고 돌고 돕니다. 그럼 화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성을 쓴다라는 소리죠. 상관격에
재성을 쓴다라는 것은 곧 상관의 기운을 설에서 빼주니까 저 화를 쓰겠다라고 아마 성악결에서도 돌고 돌아서 용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화가 용신일 겁니다. 격국론에서도요. 352번이 되겠네요. 예. 이 유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넘어가겠죠. 인목을 치긴 힘든데 신운이 되면 참 안타깝게도 그렇고요. 요거만 넘기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신운을 못 넘겼네요. 네, 하나 더 할게요. 353번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우선 먼저 이걸 보고요. 왜 이렇게 안 맞을까요? 이거 하나 더 올려야 되겠네요. 네,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릴게요. 네,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네, 정사계묘, 계묘병진, 목체죠? 네, 목체입니다. 묘묘진 해서요. 네, 그리고 이 사주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수가 이 개수 하나일 뿐이지, 이 비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겁은 식상을 생활로 가지 일주를 도우려고 하질 않겠죠. 그러면 목이 채니까, 그리고 비겁은 일주를 돕지 않으니까 목체 금토용조에서 금토가 또 없습니다. 그럼 결국 화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사주도 역시 묘월에 태어난 음년생이나 또 역순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유운이 또 걸리네요. 아까 신운이 걸리더니요. 자, 천조 선생 말씀을 들을까요? 뭐 그렇게 나쁘다는 소리까지는 안 하네요. 자, 일단 내리고 올릴게요. 개수생후 중춘이에요. 가을 묘월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모광승권, 목이 왕한 권세를 타고났다. 사주의 무금, 역시 수목종합격이다. 인원에 지류 동방을 하니 갑술년에 입반해서 이 국립학교에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어려서 들어간 거예요. 병자년에 중향방이 됐네요. 시골에서 치는 벼슬, 뭐죠?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네,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튼 사법고시를 처음 왜 이렇게 아득아득 할까요? 불급전조자, 그 앞명조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것은 개수가 쟁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병화를 쟁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무제합짐이, 제하거나 합한, 앞에는 정임한목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개수가 그냥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합짐이라서, 이 반가운 것은 재성의 유세, 세력이 있다. 서로 정과 형통이다 해서 이 각주체를 왜 했을까요?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징의에서는 희기, 재성무세로 되어 있는데, 문맥으로 흐름으로 봐서 천미가 옳다라고 했네요. 재성무세, 재성유세. 재성의 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재성의 이 정화는 어떻게든지 저거하고 앞에 거보다 좀 좋은 것은 화가 좀 많네요. 앞에 거보다는. 세력은 좀 있네요. 화가. 앞에 명조보다는. 그러나 정임한목했다는 것은 맞고요. 앞에 것은 볼까요? 화가 이렇게 딸랑 2개뿐이고 아래 것은 정사 년이니까 화가 세력이 좀 강하네요. 쟁제를 하더라도, 이 쟁제는 날아가더라도 무세가 아니라 유세가 맞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역시 중합격이다. 주중에 인수가 없다.
일주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식상성을 극제할 수 있는 오행은 오직 인수, 그 모해뿐인데 전무에 일주를 할 수 없이 자식을 따는 형국이 되었다. 인수가 없으면 강한 식상성이 있는 사주는 관성을 용신을 쓸 수 없다. 때문에 시제 진토도 불량하고요. 특히 묘진 방황을 이루어서 불량한다. 네, 맞습니다.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토는 불량하고요. 종주여행인 모고여행을 중심으로 수목화여행 중에 목화여행이 용이시다 라고 했네요. 네. 그래서 월간 기해수가 쟁제해서 무제합지, 제하거나 합하는 아름다움이 없다. 전체보다는 불급한 명주다.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무쇠가 되나요? 이따 다시 한번 방송을 끊고 재성 유세, 사로 정가 형통. 유세가 맞겠네. 유세가 맞습니다. 그래, 뭐죠? 목화로 흘러야 많이 되거든요, 사주가.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353번이네요. 예, 자, 병화, 정화. 다 빨갛네요. 파랗네요. 이 술토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병정화는 괜찮은데, 유대운이 오히려 더 좀 불안하네요. 신금은 묘목을 극할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강할 때. 이 유대운을 잘 넘겨야 되겠는데요. 예. 자, 자세히 봐야죠. 둘, 넷, 여섯 번째 대운이네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조 2개를 했습니다. 사례명조가 모두 많습니다. 한 10개가 되니까요. 2개씩 해서 5번의 순국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